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지난 27일 조선일보의 이 박국희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기사글을 올립니다.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술 접대 당사자 전원은 김봉현 씨의 해당 술 접대 당시에 검사들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임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한 7월쯤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서 본인을 포함해 총 7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인 이주영 변호사고, 그리고 또 한 명인 동양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또 한 명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그리고 남은 3인의 검사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함께한 6인의 인물들이 모두가 자신은 그런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김봉현 씨와의 술자리를 몇 번 갔기는 했지만 검사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모 전 청와대 이 행정관은 진술 자체를 하지 않겠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이렇게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주영 변호사는 술자리를 역시나 한 적은 있는데 검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검사 3인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김봉현 씨가 날짜를 특정하게 되면 자신들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입장, 이런 것을 함께 기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극우 소설들이 올라오고 있는 커뮤니티인 조선일보에 해당 글을 올린 소설가 이 박국희 기자가 올린 제보 기사들 총 112건 정도가 되는데, 가짜뉴스가 총 한 6건 정도가 됐고요. 악의적인 헤드라인을 올렸던 것이 한 23건 정도가 되고요. 사실 왜곡만 무려 41건, 그리고 헛소리와 선동만 38건, 이미 허위 날조성 정보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갔던 이런 망상소설 쓰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박국희 기자를 통해서 근거도 없는 단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피의자들의 말만 좀 가지고 와서 대놓고 해서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소설들을 써내려가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이냐 진실을 호도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속을 것은 그 일부 조선일보를 맹신하고 있는 정말 신앙심이 충만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도 어르신들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김봉현 씨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현 씨는 현재도 지금 자신이 체포된 이후에 무려 66번이나 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조사가 자신의 범죄 혐의인 이 횡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옥중 입장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반에만 잠시 다뤄졌다라고만 나와져 있죠. 모든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것만 어떻게든 이 검찰들이 퍼즐 맞추기 하고자 하는 그런 검찰의 의도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비위에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죠. 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이 윤석열 검찰 게이트,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이 이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지위를 배제하는 등 정말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산하인 그 검사 5명으로 조직된 라임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충격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도의 전담 그 수사팀을 꾸린 이후에 그 과정에서요, 기존의 수사팀에 속해 있던 그 A 검사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됐는데, 그 전보가 된 당시에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A 검사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이었는데 정부의 눈 그 밖에 나가면서 이게 검사 A라는 인물이 쫓겨난 게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소설을 계속 써내려가는 언론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 돌았던 어떤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이마저도 여론몰이였음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전보된 A검사, 김봉현 씨한테 룸살롱 그 술 접대와 검사들의 비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 6월 초에 진술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에게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관련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검사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김봉현 씨의 진술을 A검사가 그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의혹을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축소를 한 건지 그 가능성이 제기된 수준에 불구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검찰은 A검사의 공모 가능성을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전보를 시켰다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해당 검사가 속해 있던 이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해요. A검사의 비위가 드러나가지고 전보를 보낸 게 아니다. 기존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은 그러한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그저 옮겨진 것뿐이다. 근데 왜 A검사만 옮겼을까요? 상당히 궁색해 보이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추후 이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 이게 어떻게 밝혀지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구속된 이 김봉현 씨를 불러내가지고 무려 66번의 이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돈을 뭘 주었다라는 것을 뭔가 확정적으로 이들은 생각을 하고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냐 이런 식으로 캐물었는데 이게 단순히 캐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진술이 검찰이 원하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진술을 잘하면 너의 형량을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특정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의 어떤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A검사의 전부 또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찰 게이트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검찰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선 곳이 어딜까요?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항상 이렇게 행동할 때는 뭔가에 더 확신이 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밝혀지는 상황들로 미뤄보면 사실임이 밝혀지곤 하죠. 지금 현재 이 조선일보의 행동, 이 조선일보의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 이 상황은 더욱더 확신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TV조선에 대한 이슈가 또 하나 더 터졌죠. 이번에 그 TV조선이 재승인 조건 위반이 결국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설 쓰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나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말하고 있었던 이 검찰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11월 19일 날 정경심 교수 표창장 그 위조한 의혹이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SF 소설 방송을 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TV조선과 채널A였죠. 그런데 이 두 방송사는 그 당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장경욱 동양대 교수와 그리고 일부 교사들이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중권 씨의 주장이 이 엇갈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경욱 교수의 그 반론을 언급하지 않고 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경욱 교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방송을 구성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 관련 법정 제재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TV조선이 지금 한 6건 정도가 걸렸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정확한 취재 없이 진행을 했었던 조국 전 장관 딸이 시험을 보고 학교를 간 적이 없다라는 기사를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노조 지부장이 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부인을 모두 고속 승진을 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노조 간부가 아들하고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이제 입사를 시키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그런 의혹. 그 다음이 또 증액한 전염병 그 예산을 깎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70대 확진자가 보건소를 간 적이 없는데 보건소 검사를 거부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이런 황당한 보도들이 TV조선에서 쏟아져 나왔었죠. 물론 이것이 제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채널A도 마찬가지로 한 5건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그 우한 교민들 그 격리시설의 어떤 상황이 가서 본 게 아닌데 어떤 신원도 애매한 사람의 어떤 제보를 듣고 그 제보만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던 내용 그리고 김기현 전 이 울산시장 관련해서도 악의적인 보도를 했었고요.
코로나19 확진 관련돼서 한창 문제가 될 때 당시에 그 확산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공안이 한국인들 차별하고 있다, 그런 황당한 기사를 쓰지 않나. 김복동 장학금 관련해서도 허위날조 정보를 유통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건 좀 접어두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 얘기 듣고. 채널A도 일단 미루고요. 논란의 중심에 휩싸이는 TV조선만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TV조선의 경우에는 이 방통위하고 이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려 3건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송 때문에.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인 이 법정제재가 최종 판결이 날 때 결과가 이뤄지는 그 시점까지 이 횟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으로 속하면서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언론 자유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이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가지고 허위날조 정보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들이 처벌을 안 받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를 지금 계속해서 갉아먹는 이 핵심 언론들이 있죠. 바로 TV조선을 비롯해서 여러 어떤 종편 방송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을 중단시키고 무엇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 이런 것도 이 검찰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어떤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좀 회복하고 더불어서 언론을 개혁하기 위한 그 출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가 이 더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필수인 거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